안녕하세요. 12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 그 연극 공연으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한국 임상연극 심리치료협회에서 연극을 공모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을 선정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단장님께서 직접 쓰신 그 다시 일어서다라는 제목으로 연극에 신청해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돼서 공연을 하게 된 겁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명동 3일로 창고 극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거기가 유명 그 배우 추성웅 씨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집을 극장으로 그렇게 소극장으로 꾸몄는데 아주 쓸모있게 잘 꾸몄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공연한 것은 다 그냥 무료 공연이었습니다. 그냥 행사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경비 정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으로 어저께 표를 팔았습니다. 한 장에 2만원씩 팔았는데 각종 이렇게 지인들도 이렇게 오시고 해가지고 전 좌석이 다 매진이 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정말 뜻깊은 어저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극장으로 그냥 관객들이 꽉 차가지고 아주 더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했지요. 그 최종 리허설 할 적에도 자꾸 대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본 공연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다들 그런 대로 매끄럽게 잘해가지고 아주 큰 칭찬과 우리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다 끝나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리고 옛날에 그 배우 하셨던 분들이 이제 연세도 들고 하니까 그 이제 인기 그 영화라든가 이런 TV 같은 거 저기 못 나오니까는 잘 못 나가니까 이제 노후에 그분들도 이렇게 시니어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시고 그럴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그 배우님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관람하셔가지고 시니어들 그 초보들이지 우리 아마 잘해봤자 초보지 아무리 잘해도 나이 70 넘어서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그 많은 대사를 어떻게 다 외웠느냐고 1시간 10분짜리거든요 1시간 10분짜리니까 대사가 상당히 많지요. 각자가 8명이 출연을 했는데 8명에게 각자 대사가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대사를 또 어떻게 외워가지고 하느냐고 깜짝 놀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다 찍고 식당 이제 예약해가지고 한 30여 분이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나 그렇게 매너 없는 분이 꼭 있어요. 어저께 정말 또 놀라운 사실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극단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 한 분이 남자 손님을 3분을 모시고 왔어요. 자기 손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공연 끝나면 그분들은 자기 갈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분이 매너 없이 그분까지 식당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것도 우리랑 같이 온 것도 아니고 먼저 우리 식당에 우리가 나중에 식당에 오니까 그분들이 먼저 자리 잡고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매너가 아니잖아요. 같이 일행이 같이 와야지. 그리고 식대를 이제 누군가 회장님이 이제 식대를 내기로 했는데 그 1인당 그래도 몇만 원씩 하는데 그렇게 부담을 줘서는 그거 신뢰가 되잖아요. 그거 보고 저 놀랐습니다.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와서 그렇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고 30분을 한 명 한 명 다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극장 저기 연극 본 그 소감 한마디 뭐 격려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일어나서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달라고 단장님께서 부탁을 해서 전부 다 한 명씩 다 일어나서 다 잘했다고 주로 평이 다 좋겠지요. 그 자리에서 뭐 못했다고 하겠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워가지고 소극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시설이 뭐 아주 잘 돼 있진 않지요. 좁으니까 뭐든지 다.
그런 데서도 어쩜 이렇게 다들 잘했냐고 격려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사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다들 일어나는데 그 매너 없는 그분께서 자기는 술 먹다 남은 게 있으니까 그걸 다 먹고 온다는 거예요. 각 테이블마다 소주병이 1병이나 2병 정도 있었는데 이분은 5병이 있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술이 센 거예요, 글쎄. 남자 손님 이제 2분은 가시고 둘이 남은 거예요. 둘이 그렇게 남아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 술이 아까우니까 이거 다 먹고 가겠다 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하러 가니까 한 가지 더 안주를 시키면 안 되겠냐면서 만두 전골이고 뭘 하나를 더 시키더라고요. 갈수록 태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 좋은 자리에서. 그래서 일단 다 계산하시는 분이 다 계산을 했는데 다들 그분 때문에 아주 눈살을 찌푸리고 요즘 밝은 세상인데 저렇게 매너 없이 저렇게 사는 분이 있구나. 그것도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도 학벌하고는 다 관계없나 봐요. 인간 사는 거하고 너무 매너 없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이제 저는 회장님이 저 롯데월드 그 바로 앞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편리를 주시기 위해서 제 차를 회장님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회장님은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옛날에는 운전을 하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면허증을 반납을 하고 꼭 어디 가실 때는 택시를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타고 가느니 저랑 같이 가자고. 저는 지하철로 가지요. 저는 그냥 가까운 이제 동네에서나 운전하지 복잡한 시내는 차 안 가지고 가거든요.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회장님이 같이 타고 가자고 해서 이제 늘 그렇게 같이 타고 다니는데 콜택시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둘이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이제 그 공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님이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기사님이 손님한테 그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뭐 크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공연 스케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그랬죠. 기사님 굉장히 예민하신가 봐요. 그랬더니 저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제 차 타기 싫으면 여기서 내리세요. 여기까지 온 거 택시 안 받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차를 세울까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격 나쁜 사람 같았으면 큰 싸움 날 뻔했습니다. 정말. 저도 너무나 황당했지요. 그래서 어르신이 계시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우리 회장님도 한 손가락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장부예요, 여장부. 그런데 회장님 말씀이 알았습니다. 우리 입 닥치고 갈 테니까 그냥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런 기사님도 봤습니다. 그래서 택시에서 내려서 제가 그랬지요. 회장님한테. 회장님, 아까 택시 기사님 그렇게 얘기할 때 잘 참으시대요. 내가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그래도 한 소리 하실 것 같았는데 입 닥치고 가겠다는 얘기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다 한마디 했다가 더 문제가 커지고 우리 거기 또 가려면은 또 시간 뺏기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는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거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연극을 할 때 그 환자 역할이 있었거든요. 환자 역할이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그런 이제 연극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지팡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다 잊어버린지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아주 고급 그 정부에서 주는 그 지팡이 100세 살면 정부에서 지팡이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팡이에요. 요새. 그거를 짚고 나갔으면 아주 폼이 나고 더 멋있는 그게 됐을 건데 지팡이를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나간 거예요. 딱 다쳐가지고 지팡이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 어떡하겠어요. 막 달려가서 스텝진이 달려가서 다 찾아보고 차에 가서 찾아보고 해도 결국 못 찾아서
지판이 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는 마무리를 다 잘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루 저녁 자고 아침이 되니까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장마철이 되니까. 저는 몸이 피곤해서 저녁에 잠잘 때는 내일은 운동을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4시면 딱 깨지는 거예요. 4시에 깨서 뭐 하겠어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과일 주스 해먹고 그래가지고 또 새벽같이 또 만보 걷기 했습니다. 우산 쓰고 장화 신고 그렇게 또 걷기 운동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해야 몸이 개운해요. 운동을 하던 사람은 해야지 안 하면 더 몸이 찌뿌둥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운동하고 와서 오늘은 또 독서 토론하는 날이에요. 독서 토론 명상록에 대해서 토론하는 날이었는데 그 명상록 책은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 그런 내용이 주로 많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무한한 것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신과 함께 사는 게 좋다 등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말이 많이 있어요. 아주 10명이 토론하는데 말들을 다 잘해요. 준비들을 다 잘해오고 요즘은 다 챗 GPT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설명이라든가 그런 자기가 할 말들을 다 빼곡히 준비들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재밌습니다. 독서 토론 제가 많이 배웁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오늘 또 할 일을 하고 지금 오늘도 또 제가 또 이렇게 사업장에 나갑니다. 일할 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책 보고 또 취미생활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참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노년의 삶이 훨씬 행복해요. 젊어서는 오직 살림하고 남편 도와야 되고 자식들 길러야 되고 시부모님 섬겨야 되고 그렇게 책임감이 참 무거운 젊은 시절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남편도 떠나고 부모님도 다 떠나고 애들도 다 결혼해서 떠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젊어서부터 그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독서하고 운동하고 연극하고 장구까지 쳤었어요. 장구도 참 재밌어요. 스트레스 풀리고 아주 신명나는 그런 취미인데 앉아서 장구 친다는 게 허리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치료 한 달 정도 하고 이 장구는 더 치면 안 되겠다 하고 의사 선생님도 장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장구는 안 하고 운동하고 연극하고 독서하고는 꾸준히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요즘의 일기였습니다. 일기를 또 공개하겠습니다. 바쁘고 즐거운 하루. 오늘 토요일 어김없이 공원 운동을 지도하고 12시까지 출근을 했다. 석촌역에서 큰아들을 만났다. 월요일날 한국 출장을 왔었다는데 회사 일로 온 것이라고 한다. 바쁘다고 오늘에서야 만난 것이다. 아들이 중국을 이제 가서 또 한국으로 이제 파견 근무를 또 온 거예요. 출장을 온 거예요. 한국에 또 회사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을 또 만났습니다. 중국 생활이 좋은지 편해 보이고 여러 가지가 좋아 보여서 부모로서 저 감사하게 생각을 했다. 우리는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아들이 내 폰을 보더니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서비스 센터를 함께 가서 서비스를 받고 제가 폰에 대해서는 기능을 여러 가지를 다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다 폰을 만져보더니 점검을 하더라고요. 잘못된 거는 다 고쳐주고 기스난 거는 다 새 걸로 또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그 서비스를 다 받고는 커피집에 가서 둘이 차도 마시고 또 석촌호수 둘이 산책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빙수집에 가서 시원한 팥빙수도 먹고 도란도란 대화도 많이 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오붓한 시간을 즐긴 것이다. 아들은 중국은 가까우니까 혼자서 자주 다니는 습관을 들이라고 나한테 말을 했지만 난 혼자서 비행기 타고 가본 적이 없어서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아들은 이제 중국에 가면 3년이나 5년 동안 못 올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 선율이 선우는 중국에서 유치원도 다니고 중국어와 영어를 배운다고 한다. 아들 사는 지역은 잘 사는 지역이라 물가와 집세도 비싼 편이고 그리고 사는 데는 편리하다고 한다. 내년에 선율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하니까 애들 교육 문제로 선율이 어머는 개인 교습과 학원 등을 다니면서 중국어를 배운다고 한다.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제 우리 큰손주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중국어를 며느리 엄마가 좀 배워야 선생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래야 된다고 중국어를 배운다고 한다. 아들 회사도 규모에 비해서 많은 이익 창출로 세금도 많이 내고 있어서 중국 당국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고 조사까지 나왔더라고 한다. 중국에서 회사를 조사를 나왔는데 그 회사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좀 많은 편리를 봐주고 있는 것 같았다.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모든 것이 한국보다는 좋은 것 같아서 잘 됐다고 생각을 했다. 효도가 따로 없다. 부모와 함께하며 대화하는 것이 이게 효도가 아닌가 나는 생각을 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도 함께 아프리카에 가서 살자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큰아들한테 물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과 같은 생각으로 말을 한다. 날마다 평생을 한 곳에서 고생을 하며 사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가서 편하게 안정되게 사는 것도 좋다는 뜻이다. 아프리카는 1,000만 원만 줘도 좋은 집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아들도 나중에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미 개발국에 가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보고 있다고 한다. 큰아들과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4시간을 즐기고 우리는 또 아쉬운 작별을 했다. 나는 제이미 언니 손녀딸 돌집에 가고 아들과 헤어지고 나는 이제 제이미 언니 손녀딸 돌집에 가고 아들은 주일날 8시 비행기로 간다고 한다. 오전 8시 비행기로. 언제나 부모 자식을 만날 때는 반갑고 헤어질 때는 너무너무 아쉽고 서운하다. 그래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씩씩하게 헤어졌지만 지하철 개찰구에서 지하철을 타고 돌집 학동으로 찾아갔다. 돌잔치를 왜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는지 규모와 고급 요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제미 언니가 늘 말하기를 며느리가 검소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너무 며느리가 눈높이가 높은 삶을 산다고 날마다 걱정을 하더니 정말 와보니까 이해가 되었다. 무슨 애 돌잔치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는지 이 경비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난 축의금을 냈고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너무나 고급지니까 축의금을 우리 수준에서 내는 거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형편에선 그것도 큰 돈이었었는데 어제와 오늘 사업장도 잘 안 되고 난 우리 손주들 돌 때 이 언니를 초청하지도 않았었는데 언니는 나를 초청한 것이다. 언니랑 나랑 친하니까 내가 참석을 한 것이다. 언니가 자기 손주 돌 때 왔으면 해서 큰 맘 먹고 나는 참석을 한 것이다. 난 밥을 먹고 돌잔치 행사도 끝난 것 같아서 아무도 간 사람은 없었는데 혼자 일어나서 집으로 왔다. 집에 오니까 밤 9시다. 아는 사람 없이 혼자서 멀뚱히 있는 것도 영 어색했다. 돌잔치에 가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언니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친인척 만나서 다 이렇게 대화들 하는데 혼자 있기가 너무 좀 어색해가지고 제가 먼저 왔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새벽부터 바쁜 하루를 살았다. 그러나 행복한 하루였다.
나는 우리 아들과 함께한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인 것 같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017년 6월 24일 날 있었던 일이고, 다음은 산이 둘째 아이 출산. 어저께 산이가 둘째 아이를 유도 분만을 했다는데 문제가 생겼다. 딸을 낳았다는데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기라 뭐가 잘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기가 항문이 없다는 것이다. 기형아인 것이다. 세상에. 동생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밤 10시에 부천에서 목동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오늘 수술을 했다는데, 여자는 자궁과 질, 항문이 따로 있어야 정상인데 하나로 되어 있더란다. 일단 항문 분리 수술만 하고 질 수술은 10살 정도 된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어린 생명을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다니 앞으로 몇 차례 수술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생 남편도 교회에서 장로님들만 가는 여행으로 미국을 가고 없다. 동생 남편도 교회 장로님들과 미국 여행을 가고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부부 동반 여행인데 우리 상이 출산 때문에 동생은 안 갔다고 한다.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상이는 큰 충격으로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고 한다. 정말 도와줄 수도 없는 일이고, 애기 수술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쪼이고 안타깝던지 속으로 난 하나님만 불렀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이 어린 아기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앞집 금방하는 남자의 일이다. 상가 2층에 금방이 2개가 있었는데 특히 남자가 한 사람 하고 있다. 10년이 넘게 지내면서 내가 별일을 다 보고 지냈었는데 그 남자가 어찌나 셈이 많고 질투가 많은 분인지, 한 집은 여자가 금방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금방 여자와 함께 점심을 해서 먹고 있었다. 이 남자는 그 꼴을 못 보는 것이었다. 지난 주일부터 어찌나 쌀쌀맞게 나한테 대하는지 나 역시도 냉정하게 대하게 되다 보니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내고 있다. 내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좋은 점도 더 많다. 날마다 우리 가게 와서 쓸데없는 말을 시키곤 해서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있다. 그리고 내가 책을 볼래도 이 남자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서 많이 불편했었는데 요즘은 종일 독서를 할 수가 있어서 난 너무 좋다. 요즘 읽는 책은 넬슨 만델라 자서전이다. 남아프리카 민주화를 위해 고난받는 정치적인 이야기이다. 구치소에서 너무너무 이분이 이제 구치소 정치범이니까 구치소에 들어가서 그 사는 이야기 거기쯤 읽은 모양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고 있다. 2017년 7월 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건강하세요.